안녕하세요. 패트릭 어원의 패트릭입니다. 자, 인트로덕션 라이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 제 소개는 따로 하지 않고 이미 다 보셨을 테니까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IBT TOEFL의 라이팅은 몇 점이 만점이고 몇 문제가 나올까요? 당연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강의는 시험 유형 자체가 파악이 안 된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딩, 리스닝, 스피킹과 마찬가지로 라이팅도 만점이 30점이에요. 해서 30, 30, 30, 30에서 120점이 만점인 시험이고요. 라이팅이라는 것은 통합형이라는 부분이 있고 독립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Integrated Task, Independent Task 해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점수는 15점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120점 전체 스케일에서 통합형이 15점, 독립형이 15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속 보죠. 통합형과 독립형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통합형은 읽고 그것에 관한 강의를 듣고 두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생각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죠. 읽고 들은 내용을 summarize 해라가 통합형이고요. 독립형이라는 것은 주어진 주제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이렇게 매우 다른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계속 가봅니다. 어떤 영역부터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reading, listening, speaking을 보고 writing을 보게 되는데 라이팅에서는 통합형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 독립형을 보게 돼요.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것은 통합형부터 먼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형부터 공부하는 것을 제안하고 저희는 지금부터 독립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유를 아셔야겠죠. 왜 독립형부터 공부하는 게 좋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형이라는 것은 리딩 지문을 읽고 그것에 관한 렉처를 듣고 두 내용을 요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능력은 리딩과 리스닝이 되는 거죠. 읽히고 들려야 요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독립형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의 리딩, 리스닝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좋아지진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영어라는 걸 배우게 될 거고 단어라는 걸 외우게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읽기 듣기 실력이 올라온 다음에 통합형을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는 통합형을 먼저 보지만 통합형을 뒤로 미루게 된 거고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독립형을 통하여 영어 글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면 즉 독립형은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서론, 본론, 뭐 결론, 영어 스타일로 글을 쓰는 걸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어 글이 써져 있는 걸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훨씬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특이하게 독립형부터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 내용이 여기에 와 있는 거고 자세히 읽고 싶으면 퍼즈하고 읽으세요. 다음, 독립형은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죠. IBT, TOEFL,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순서로 풀게 되고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독립형은 마지막으로 하게 돼요. 통합형 한 다음에 독립형을 쓰게 되는데 토픽을 읽기 시작하면 30분이 주어지고 주어진 토픽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토픽이 나오냐? 매우 궁금하실 텐데 그것은 금방 저희가 다룰 겁니다. 자, 빨리빨리 갑시다. 왜 교재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냐? 자, 만약 여러분들이 파운데이션 강의를 듣고 왔으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제 라이팅 교재는 이상하지가 않겠지만 지금 인트로덕션부터 듣는 분도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강의를 꽤 오래 한 편이에요. 뭐 제 나이 치고는. 그러니까 가끔 저도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나는 토플 경력이 7년이다 8년이다 하면은 오 그만큼 되셨군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저는
성인 시장에서 IBT 토플을 강의한 게 딱 만으로 지금 10년이 좀 넘은 거고요. 그 전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토플한 것까지 합치면 저는 CBT 시절부터 토플을 강의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학생들이 아무리 저와 눈이 마주치고 있더라도, 고막이 정상이더라도 저의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넋놓고 있는 거죠. 인강은 더 심하겠죠. 왜? 나랑 직접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뚫어놓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적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하면은 기억에도 오래 남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도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강의 없이 답을 써나가면서 내가 배운 내용이 기억이 나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데이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데이 중간에 끊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다시 중간에서 보기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이런 방법이 나쁘지 않구나는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계속 갑시다. 독립형 태스크의 독립형에서 원하는 점수를 못 받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무엇이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보세요. 여러분은 30점 만점의 라이팅 점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라이팅 점수는 통합형 15점 만점의 점수와 독립형 15점 만점의 점수가 합쳐져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독립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독립형 15점 만점에 여러분들은 몇 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점수가 나왔을 때 점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7이에요. 여러분이 6이에요. 또는 12예요. 14예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 1, 이건 마이너스 3, 이거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감점을 받게 된 건데 감점이 된 이유는 다 똑같을까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강사님들이 하는 실수예요. 다 같은 이유로 감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어떤 학생이 여러분 그냥 학교를 다녀보셨지만 수학을 못해요. 그리고 같은 이유 때문에 못하나요? 아니죠. 원인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원인을 굉장히 잘 찾아야지 여러분이 점수가 올라갈 수 있겠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이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야? 원인을 잘못 찾은 거일 수도 있죠. 가끔 인터넷상에는 많은 글들이 이제 토플에 관해서 올라오는데 결국 많이 보게 되는 글이 놀랍게도 무엇이냐? ETS 이 개놈들. 나를 점수를 낮게줬어. 이 미국 새끼들. 이렇게 끝내는 분들이 있는데 자, 노력을 해도 점수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건 알겠지만 노력을 해도 점수가 안 올라갔을 때는 채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인을 잘못 찾았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작 실력이 부족할 수 있죠. 즉 여러분이 영어로 문장을 썼을 때 문법이 틀릴 수 있는 거죠. 또는 논리력, 즉 여러분의 글 내용이 구릴 수도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용이 별로일 수도 있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국어로 글을 쓰면은 여러분이 이 글에 대해서 점수를 받게 될 때 맞춤법이 틀리고 띄어쓰기가 틀리고 주술 관계가 안 맞아서 감점이 될 수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근데 맞춤법이 아무리 잘 맞고 띄어쓰기가 맞아도 내용이 구려서 감점이 될 수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일단 영작이 부족한 사람들은 10점 이하의 점수를 받게 돼요. 15점 만점에. 즉 싱글 디짓, 한 자릿수의 점수를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 이유는 좀 이따 강의를 듣게 되실 거고 논리력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10점에서 11,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더 위로는 못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오랫동안 얘기하냐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를 잘못 짚는단 말이야. 너무 답답해요. 즉 보세요. 어떤 학생이 라이팅을 30점 만점에 17점을 받았어요. 16점을 받았어요. 18점을 받았어요. 계속 10단위로 나오고 있어.
그 뜻은 통합형 더하기 독립형의 점수가 저거라는 건데 그럼 통합형도 한 자릿수일 확률이 높고 독립형도 한 자릿수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럼 이 사람은 왜 20점을 못 넘고 있는 거지? 영작 실력이 문제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난 논리력이 부족해. 나의 논리력 안 끝나는 게임이 되고 ETS 개새끼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하면서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 미리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토플 라이팅을 많이 봤는데도 점수가 20점을 못 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일 확률이 높고 그럴 때는 제 파운데이션 라이팅을 보시는 게 나아요. 영작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저희 반은 논리력, 여러분의 글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데 맞춰져 있는 강의입니다.